보겠어요? 일단 한번 힌트까지만 봅시다. 지금 이 기분을 잘 기억하세요. 이 기분을 잘 기억하세요. 이 거시기한 기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 기분. 이거 선생님이 풀면 다 네가 배운 개념이거든. 근데 뭐가 가장 큰 난관이냐 하면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일단 시작을 하는데 낯설어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보다 더 심각한 사람에 따라서는 보다 더 심각한 게 선생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시작하기 전에 약간 해석을 해줬죠. 약간의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열심히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서 1등급을 노리는, 수학에서 1등급을 노리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등급을 맞아서는 안 되고 1등급 안에서도 요즘에 통상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 후반이거든. 통상 어려우면 80점대 초반까지 가요. 1등급 컷이. 그러면은 거기서도 1등급만 맞아서는 우리 좋은 대학, 의대는 고사하고 좋은 대학, 의대는 다 그냥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냥 100점. 수학은 그냥 100점을 맞아야 돼요. 1등 컷이 80점대 초반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지. 뭐냐면 80대 후반이면 한 4, 32, 4점짜리 4문제를 세 문제를 틀린다는 소리거든. 그걸 틀려서 1등급이 된다는 뜻은 그때 틀리는 세 문제는 통상 정답률이 쉬우면은 10% 중반대, 뭐 한 15%, 어려우면은 한 5%대 이하가 되는데 난이도 최상을 가르는 기준이 30%예요. 30%까지가 난이도 상, 이거 50%에서 30%, 29%에서 0%까지가 난이도 최상이에요. 방금 말한 15%는 30%를 기준으로 한 반 정도 되는 거거든. 그게 1등급 컷에서 틀리는 세 문제, 이 난이도 중에서 쉬운 쪽에 속할 때 그렇다는 뜻이고, 5%면 좀 문제 해석도 못하고 있는 수준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하면 이 지역을 기준으로 난이도 최상, 즉 30% 정도의 문제는 너희 학교 전교 1등, 1등급이 아니고 너희 학교 전교 1등이 풀 수도 있다는 수준의 문제요. 30%, 그러니까 난이도 최상으로 분류되는 문제는. 15%는 뭐냐 하면 너희 학교 전교 2등 말고 2등은 그냥 못 푼다. 1등은 풀 가능성도 혹시 있다. 라는 뜻이에요. 5%는 그냥 아무도 못 푼다. 이 지역의 학생은. 이 지역은 뭐 동작구, 관악구 이런 지역의 학생은 그냥 못 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문제를 너희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 지금 방금 말한 100점 뭐 이런 거 말고 1등급을 노리는 학생, 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어떻게 맞아서 1등급을 맞자. 세 문제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도 1등급이 되겠죠. 그런 학생들이 그 세 문제를 봤을 때 기분이 이런 기분이야. 수능 현장에서. 매년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기분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 기분을 갖게 하는 문제는 보통 한 세 문제 정도 출제돼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 문제. 그거를 현장에서. 그 전에 무슨 뭐 현우진의 킬링 캠프 뭐 이러면서 뭐 졸라게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도 한 100세트를 풀어도 100세트를 푸는 건 불가능해요. 네가 현재 보고 있는 고1 모의고사부터
다 쳐도 100세트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도 현재 수능 킬러 문항을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이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건 연습할 때가 아니고 실전에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맞춰내는 거야. 그 문제를 단 한 문제라도 맞춰야 1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명심하세요. 그런데 이건 다 네가 배운 내용이야. 배운 내용인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다는 거죠. 풀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그나마 내가 좀 해석을 해줘서 그런 거거든. 한번 보겠어요. 그럼 이걸 지금 왜 하나요? 예제, 프린트. 수능 문제였어요. 수능 문제인데 역시 수능 문제다가 아니라 8번이에요. 배점은 3점이에요. 모의고사는 2점, 3점, 4점으로 구성이 되고 내가 말한 것들은 4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을 얘기해요. 4점 중에서 쉬운 것들 보다 더 쉽다는 뜻이에요. 얘는 벌써 이거부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3년 동안 졸라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 그 학생이 경우고 그 학생이 아닌 경우는 그 밑에 수준의 문제도 다 이렇게 읽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수능이다. 보면 A는 실수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집합을 일단 한번 적어보겠어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AX 제곱 마이너스 2 바로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퀄 0. X는 실수.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게 뭔가? 이거죠. 여기가 플러스인가? 땡큐. 이거 말하는 거 맞나?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이거거든? 이거는 X에 대한 방정식이다. 왜 X에 대한인가? X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이다. 그럼 방정식이니까 뭘 가져? 근을 갖는다. 근 중에서 뭐? 실근이다. 왜 실근이야? 실수라고 했다. 그거죠? 그럼 무슨 방정식인가? X에 대한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인가? 그건 쉽죠? 2차 방정식이다. 일단 여기까지. 그럼 나는 지금 이거 왜 풀라고 했을까? 함수가 등장했어요. 함수 FA가 있어요. FA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집합의 뭐? 원소의 개수다. 줄여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게 뭐죠? 이게 뭐냐 하면 말함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한 게 말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는 구성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역, 또 하나는 공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응규칙이다 라고 했어요. 대응규칙은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벤 다이어그램, 두 번째로 함수식, 세 번째로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함수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죠. 말함수는 대응 규칙을 방금 말한 세 가지의 표현법이 아닌 놈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야. 수학을 아는 사람은 그랬을 경우 출제 의도는 뭐라고? 세 가지 중 하나로 바꾸라는 것이 출제 의도다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예제를 한 문제 풀었었는데 수학의 원리 피세요. 96페이지.
96페이지를 보면 12번 문제를 지난 시간에 풀었고 12번에서 fx를 x의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제시했어요. 역시 말함수인 거죠. 말함수. 오케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정역의 원소가 불연속이므로 세 가지 중 벤 다이어그램이 적당하다. 이유는 방금 말했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꿔서 놓고 생각을 했더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였어요. 이해 갔죠? 똑같은 의도의 문제야. 똑같은 의도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출제 의도가 뭐야? 세 가지 중 하나로 바꿔라. 이거거든. 오케이. 일단은 A가 뭐래?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첫 번째 단어인가? 실수 A라고 되어 있나? 물으면 대답을 하세요. 짜증나기 시작하니까. 영혼을 이탈시키고 수업을 듣는 걸로 착각하면서 앉아만 있지 말고. 실수 A라고 되어 있죠? 실수는 불연속이 아니에요.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은 제외예요. 따라서 함수식 아니면 그래프로 바꾸라는 게 출제 의도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목표는 뭐야? 함수식 또는 그래프로 바꿔야겠다. 이게 목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함수식 또는 그래프 중에 뭐가 적당할까? 자, 일단 여기까지 또 스톱. 뭐냐 하면 너는 지금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나한테 주어진 게 이거여서 나는 이걸 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건가? 바꾸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통상 내공을 이용하여. 그렇죠? 내공이란 이 문제가 그러니까 말함수를 배우기 이전 단계에서 배웠던 수학적 지식, 이 문제와 연관된 수학적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고 뭘 하고 있니? 아니면 생각나는 거 뭐 하고 있니? 이게 반성이 되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연산, 다른 말로 계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계산은 뭐라고 그랬죠? 주어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계산이다. 5 곱하기 2는 10이다. 만 계산이 아니라 10은 2 곱하기 5다 라고 바꾸는 것도 계산이라고 했어요. 이게 주어진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면 이게 계산이고 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면 이게 계산이야. 뭔 말이냐면 주어진 것과 원하는 것은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문제를 보고 네 스스로 판단해야지. 참고로 이걸 뭐라 부르죠? 소인수 분해라고 해요. 문제를 풀 때 소인수 분해. 예를 들면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런 거 알면은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되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네가 계산이라는 걸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지? 계산이 일단 이런 건지 모르고 알더라도 나한테 주어진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네가 뭘 원해야 되는지 모르면 이걸 바꾸는 것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지. 지금 자기한테 뭐가 주어져 있는지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뭘 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꾸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출발을 하니? 내가 지금 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니? 이게 주어진 거야 라고 인지는 했니? 그래서 나는 이걸 원해야 돼 라고 방향 설정은 했니?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 아니면 뭔가 떠오르니까 그냥 떠오르는 건 보통 이런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떠오르는 건 그냥 풀이와는 별 상관없어요. 그냥 떠오르는 것 뿐이지. 몇 번 해보면 알잖아. 막힌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었으니까.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합리성,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왜 그 짓을 하고 있니 너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잖아? 그럼 그냥 떠오르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의 특징은 뭐니? 그냥 조금 하면 바로 막다른 골목. 이유 없이 떠올랐으니까. 자,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건 네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맛을 보길 바래요.
안 그러면 지금 이 기분을 졸업할 때까지 떨쳐지지가 않아요. 떨쳐지는 거야. 단 일의 진전도 없어. 그냥 지식만 늘어나고 그 지식에 맞게 이 문제들도 더 복잡해질 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내공은 뭐냐? 아, 일단 이부터. 둘 중에 뭘 해야겠니? FA에 대해서 뭘 묻고 있어? 불연속인 점은 몇 개인가? 오케이? 그럼 불연속인 거니까 이걸 따져야겠니? 이걸 생각해야겠니? 이걸 생각해야겠니? 연속과 불연속. 연결되어 있니? 끊어져 있니? 하면 어느 쪽을 해야겠니? 당연히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라고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야지. 이유는 왜 이거야? 하면 연속성을 묻고 있으니까. 수학은 논리학은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없으면 논리적이 그냥 뭐 그 이후에 아무리 생각이 치밀하고 뭐해도 다 필요 없고 이유가 없으면 논리적이지 않아 그냥. 자, 그러면 내공이 뭐냐?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에 자, 이 원소의 개수가 또 뭐가 되느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실근이다. 이 원소라고 하는 건 실근이거든. 그럼 원소의 개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실근의 개수죠. 그러면 네가 저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인식을 했다라면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판별식을 쓰는 거죠.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을 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면 D 퍼 4를 쓰겠어요. D 퍼 4가 뭔지 모르면 그냥 D를 쓰면 돼요. D 퍼 4란 1창의 개수가 2를 포함하고 있으면 쓰는 거죠. B 다시 제곱 A-2L 제곱 마이너스 AC A C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2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게 너가 따져야 될 건 뭐니? 그냥 이거 쓰고 끝이야? 뭘 따져야 돼? 0과의 대소관계. 0이랑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지. 그걸 부호라고 해요. 어떻게 따져? 이런 식은. 부호를 어떻게 따지죠? 곱골로 바꿔야 해요. 그리고 자, 일단 0과의 대소관계야. 자, 0보다 크냐 작으냐. 대소관계의 다른 말이 뭐죠? 대소관계의 다른 말이 수학에서 부등식이라고 해요. 부등식은 어떻게 다루는 게 기본이죠? 그래프를 그려서 따지는 게 기본이야. 이런 걸 뭐라 부르죠? 내공. 2차 방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을 이용한다. 내공.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를 따진다. 다른 말로 부등식이다. 수학에서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한다. 다 내공이야.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2차 방정식 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그치? 그때 2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식과 2차 함수라는 단어에서 하는 거거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자. 2차 함수니까 전개. 이게 아니라 묶어서 해야지. 너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것만 그릴 수 있니? x-p의 제곱 플러스 q만 그릴 수 있니? 아니잖아. y는 a, x-알파, x-베타라는 식이 주어져 있어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이걸 전개해서 이쪽으로 바꾸는 것보다 지금 공통인수가 딱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고 있으면 이게 또 뭐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뭐가 주어져 있는지 못 알아본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건지 모른다. 모르니까 그냥 시간이 낭비되거나 못하거나. 원하는 걸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소용없어. 원하는 걸 네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봐. 왜? 공부를 안 하면. 지식이 없으면 이게 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못 알아봐. 계속 가겠어요? 그래서 a-2로 묶어낸다. 그러면 a-2가 나오고 a죠? 그러면 더하면 2a-2죠? 따라서 2 앞으로 보내고 a-1이다. 이거죠? 이해 갔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란 무슨 그래프겠니? y equal 2, a-1, a-2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다 보면 이게 무슨 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2니까. 이게 뭐야? y equal 2, a-1, a-2라면 이게 무슨 축이야? a축이죠. a축에서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2.
그래서 0과의 대소관계가 나오죠. 뭐 0보다 큰 쪽은 어느 쪽이야? 여기가 0보다 큰 쪽이에요. 0인 거 여기가 0이에요. 0보다 작은 거 여기가 0보다 작아요. D/4가 D/4 판별식이 0보다 큰 범위는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야, A가. 오케이? 이거 다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요. 따라서 FA가 뭐야? 0이다, 또는 1이다, 또는 2다야. 우리는 목표가 그래프지만 그래프를 하려다 보니까 함수식을 구했어요. 함수식이 뭐? 차별함수로 제시되는데 상수예요, 구간별로. 이건 뭔데? 0은 이거죠. 음수인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뭐야?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FA는 0이다. 인 거지.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왜 그러니? 얘기해주면 왜 이거니 하면 이 범위에서 뭐가 되죠? 판별식 D/4가 뭐가 되죠? 0보다 작다지. 그치? 이게 지금 뭔데? 이게 D/4야. 0보다 작으니까 FA가 뭐죠? 실근의 개수예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죠? 0개다. 그래, FA는 0이다 이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A가 1이다 또는 A가 2이다 인 거지. 이거는 A가 1보다 작다 또는 A가 2보다 크다 이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수도. 네가 안 배운 게 뭐가 있지? 찾아봐. 안 배운 거 있는 거. 가장 나중에 배운 게 이런 개념일 뿐이야. 그래서 그거의 예제로 지금 이거 든 거고, 이 내공에 해당되는 건 안 배운 게 없는 수준이 아니고 네가 잘하는 것들이야. 뭐 이상한 정리 이런 것도 아니고. 알겠니? 그럼 계속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야? FA 그래프야. 명심해. 그럼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니? A축. 그 다음에 이게 Y축. Y 콜 FA의 그래프를 그리자. 뭘 기준으로? 1과 2죠. 이거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그리는 거예요. 1, 2를 기준으로. 오케이? 사이면 뭐니? 0이다. 사이면 0이다. 1과 2는 뭐니? 1이다. 그리고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뭐니? 2다. 여기는 1, 여기는 2예요. 오케이? 그래서 노란색이 뭐니? Y 콜 FA의 그래프예요.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너는 어디가 이해가 안 가? FA가 이 구간에서는 Y 콜 0을 그리는 거야. 1 찍고 2를 그리는 거야. Y 콜 2.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모두 수학상이야. 지금 이거 이해 갔죠? 그래서 몇 개니? 불연속인 게 2개. 오케이? 두 군데서 끊어졌잖아. x 이퀄 2와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래서 2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해 갔나? 마지막으로 불연속은 사실 수학 2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극한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고 그냥 눈깔로 끊어져 있다. 여기 끊어져 있는 데 있니? 없잖아. 그런 것처럼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 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는 함수의 극한 문제야. 그리고 디귿이 그 중에 가장 어려워. 기억리어는 쉬운데 리미트라는 함수의 극한 기호가 있어서 선입관을 가질까 봐 뺐어요. 알겠니? 그래서 틀렸어. 이런 시부를
답은 두 개가 아니에요. 자, 내가 다 해주면 재미없으니까 남겼어요. 왜 틀렸는지, 그리고 틀린 이유를 알면은 옳은 정답은 뭔지 찾으세요. 시작. 기본이 얼마큼 중요하고 선생님이 평상시에 강조한 게 왜 그런 걸 강조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쭉 긋고 뭐라고 그랬죠? 이게 뭐야? 라고 질문했지? 그래서 이거 X에 대한 방정식, 실근, 2차 방식. 그렇죠? 아직도 2차 방식으로 보이니? 얘가 아직도 2차 방정식으로 보이니? 이게 기본이야. 그냥 수학에서 더 기본은 없어. 왜 이게 2차 방정식이야? 이유를 얘기해봐. 없어. 문제 어디에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유가 없어도 니는 납득을 해. 왜? 평상시 네 사고 자체가 이유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야. 2차 방식. 뭐가 2차 방식이야? 이거 있으니까. 이게 미술이지. 난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게 미술이지. 씨발 수학이야? 이게 미술이지. 이거 있으니까 2차. 수학은 뭔데? A가 0이 아니어야죠. A가 0이 아니라 어디 돼 있니? A는 실수라고 돼 있거든. 그리고 이런 거는 중3 때도 하는 거 아니니? 뭐 할 때. 이거는 중3 때도가 아니고 원래 수학에서 하는 거야. 자, 이 방정식의 해는 뭐죠? 하면은 X는 A분의 B죠? 이 방정식에는 이러니까 문제지. 이게 왜 X분의 A야? X는 A분의 B야. 왜 A분의 B야 이게? 절대 그렇지가 않지. 뭐 이거는 A가 0이 아닐 때죠. 그리고 이런 기본은 뭐야? 분모가 0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 근데 뭐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이건 뭐 이거 넘어가면 밑으로 들어간대. 미술이지 수학이야 이게.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되니? 이건 A가 0이 아닐 때고 만약에 A가 0이면 이 식의 근은 뭐니? 앉아 손 들어봐. 또 나눠야죠. B가 0이 아닌 경우와 B가 0인 경우로 나눠야죠. 왜? 경우가 다르니까. B가 0이 아니면 해가 없다죠. B가 0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죠. 모든 실수거든. 0 곱하기 X는 0이다. X도 뭘로도 성립하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해야. 해가 몇 종류야? 하나, 둘, 세 종류거든.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전에 방정식이라고 했어. 뭐 1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말이야? 이게 1차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1차식이 돼야 되니까 A가 0이 아니거든. 따라서 A가 0이 아니니까 이 경우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이게 답이야. 이거거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1차 방정식으로 보이니? 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해 갔나? 그런데 애들은 절대 이런 데 생각 안 해. 뭘 질문하잖아? 그러면 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쪽. 그걸 생각을 해. 왜? 그렇게 그쪽에서 확률이 높다라고 병신같이 교육을 받았거든. 수학을 수학답게 뭐 이런 거 없고. 2차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뭐야? 내가 빨간색으로 적는 게 뭐야? 경우 나누기거든. 경우 나누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애들은 경우 나누기를 하면 이게 너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따라서 너도 할 수 있는데 네가 순간 생각을 잠깐 못했을 뿐이야. 맨날 이지를 해. 맨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딱 보고 뭐 A는 0인 경우와 A는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야지. 왜 경우를 아무거나 막 나눠? 그럼 A가 1인 경우와 A가 1이 아닌 경우로 왜 안 나눠? A가 1인 경우와 A가 1이 아닌 경우는 경우가 같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어. 나누고 싶으면 나누는데 그건 네 마음이고 같은데 왜 나누니? 그러면 이게 다른 거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게 내공이야. 내공이라고 해서 막 심오한 이게 아니라 네가 이전에 배웠던 이 현상에 대해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 이것만 이거지. 그럼 A가 0이면요? A가 0이면 어떻게 해야 돼? A가 0이면 결론이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묶인 거거든. A가 0이면 0을 넣어. 0을 넣으면 없어지고 0 넣으면 마이너스 4 x 0 넣으면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나? 내가 지금 제대로 했나? 맞지? 그래서 x는 2분의 1인가? 오케이? 그래서 뭐? 그래서 뭐야? 결론이 2분의 1을 넣어야 0이 되잖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가 뭐가 지금 이게 주어진 거거든? 주어진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물으면은 뭘 어쩌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네 뇌가 지금 나타내는 반응을 기억을 해. 왜 기억하느냐 하면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각오하고 공부하라고. 안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 질문에도 맨날 네 뇌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야. 이게 실근이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지금 FA거든. 이 실근이 몇 개니? 한 개. 따라서 이런 경우가 하나가 더 추가되죠. 뭐 A가 0인 경우도. A가 0인 경우에도 1이잖아. 한 개라고. 뭐 X가 2분의 1이든 그거 관심사가 아니야.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내리세요. 따라서 X가 0일 때 여기가 아니죠. 2가 아니죠. 그러면 1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몇 개니? 따라서 3개다. 이게 답이야. 이해 갔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특히나 마지막 거는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것도 아니지. 내가 그리고 저기에 관련된 걸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AX 이퀄 B인데 A가 0이 아니면 X는 무조건 A분의 B. A분의 B가 몇 개니? 한 개. 지금 그거 물은 거거든 또. 만약에 여기도 뭘로 바꿔 문제를? A로 바꿔. 그러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죠. A가 0이 되면 아까 여기서 0인 경우에 B가 0이면 근이 무한계고 B가 0이 아니면 근이 없다지. 그럼 지금 여기서 B가 이거잖아.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0이야? 아니지. 그러면 근이 없다지. 그치? 실근이 없으니까 A가 0일 때 FA는 뭐니? 0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가겠죠. 오케이? 어쨌든 3개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이런 거는 이건 몰랐지가 아니고 수학에서 기본으로 해야 돼. 그리고 선생이 네가 내 수업을 들으면서 집중을 해서 들었다라면 선생은 교훈하는 게 나올 때 항상 빨간색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교훈하는 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빨간색으로 무조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교훈하는 게와 나열이야. 교훈하는 게와 나열을 애들은 수학에서 수학이라고 하면 뭘 하는 거냐면 요걸 요렇게 등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바꿔나가는 걸 그걸 수학이라고 생각해. 그건 수학의 가장 하등적인 사고 방식이야. 고차로 올라갈수록 이런 거. 이 현상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개인지 알고 있고 거기서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경우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고차적인 거거든. 고차적인 사고 활동이라고. 알겠죠? 자, 내가 말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도 현재 수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했거든. 이 문제 말고 이 문제는 수능에서도 8번밖에 안 되는 문제야. 3점밖에 안 되는 문제고. 그런데 현재 30번, 막 22번 이렇게 가장 최강 킬러 문항들이거든. 거기서도 흔하게 등장해요. fx를 뭐라고 하자 하고 말로 제시하는 거. 오케이? 내공을 물을 수 있는 좋은 포맷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 문제 갖고 여러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봐봐. 결론이 뭐냐면 다 네가 아는 거야. 그거를 연결시키는 걸 못하는 거지. 수능만이 아니고 그냥 수학에서 고득점을 원하면 너한테 요구되는 건 모르는 지식을 아느냐를 묻는 문제는 아주 열등한 문제야. 졸라 욕 처먹는 거. 어느 학원에서 그거 좀 이런 공식 배운 학원 다녀봤니? 뭐 이런 건 아주 열등한. 어려운 문제에서 아주 열등한. 이게 뭐지? 퇴출돼야 될 그런 문제고, 좋은 문제는 네가 다 아는 거야. 근데 그걸 연결해 볼 수 있니? 라는 거고, 연결 방식도 네가 배웠어야 되는 중요한 것들. 연결 방식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부등식은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할 줄 아니? 이런 거.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표현이 실근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 알아보니 이런 거. 오케이? 그런 거예요. 네가 좀 자, 이거 또 적어갖고 이 풀이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별 의미 없어. 이 주제는 뭔데? 말함수와 내공. 이게 다야. 내공 자체를 막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후순위고, 우선순위는 말함수란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났으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배우는 건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내 설명만이 아니야. 내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네가 혼자서 고민했을 때 그때 그 기분 상태 또는 그때 그 네 뇌에서 생각하는 상태를 기억하라고. 얼마나 찐따같고 답답한지. 그걸 기억해서 나는 찐따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라고. 안 그러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아주 친숙하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한 기분. 아주 친숙하잖아. 더 이상 친숙해지면 안 돼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